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육천형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학과 육천형은 주제, 즉 맥락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육천형이라는 작품은요, 음실이랑 양지땀이라는 두 마을을 대비를 시켜서, 자, 이곳에 새롭게 유세아나 소변이라는 친구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부유한 집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사 오면서 무엇인가 아이들 사이에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태와 성태는 육촌지간인데 이 육촌지간인 형제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두 동네로 나뉘어져서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 아이들의 어떤 싸움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두 이제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건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 남과 북의 분단 상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건 당연히 남과 북의 어떤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친구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화해를 하고 힘을 합해서 폭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분단, 걔는 이제 그 학은 6.25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6.25 전쟁 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단이 된 상황 자체가 6.25라는 사건이 만들어져서 분단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편 파일 정리집 준비해 주시고요. 그거 한번 정리 들어가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우리 요 육천형의 작가는 이현주입니다. 그리고 배경 알아야 하는데,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80년대는 우리 전쟁이 끝나고도 한 30년 가까이 지난 쯤이죠. 하지만 내용은 그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음실이랑 양지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음실 마을과 양지땀 마을. 자, 그러면 주제는 뭘까? 주제는요, 우리 요 두 마을의 대립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마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한 게 요 육천지간이거든요. 두 마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한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 한번 볼 텐데요. 시점은 1인칭, 3인칭 중에 어떤 걸까요? 당연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3인칭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3인칭 중에서도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관계도 당연히 우리의 주인공이 성태, 근태, 물론 이 친구들 다 역할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지만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 두 형제가 결국은 힘을 합해서 어떤 화합의 장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자, 성태, 그 다음 근태. 성태는 주인공, 근태는 우리 이 성태의 육촌형이 근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 성태죠, 성태는 그냥 요 양지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 밑으로 있는 것이 양지땅 마을의 소비원 성택, 음실 마을의 유세와 근택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성택은요 양지땅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소년입니다. 자, 그 다음 근태는 성태의 육촌형이며 공부는 좀 못합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착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네요. 음실마을에 새로 이사오게 됐던 유세아. 자, 유세아는 서울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로? 음실마을로. 그래서 서울에서 이사 온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 자, 그 다음에 홍철식이라는 인물은 요 유세아랑 같이 이사를 와서 유세아의 경호원 노릇을 하고 있는 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홍철식, 유세아랑 함께 이사 와서 유세아의 경호원 노릇을 하고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소비원. 자, 요 소비원은요 양지땅 마을에 이사를 온 아이로 벽돌 공장집 아이입니다. 벽돌 공장집. 어쨌든 뭐 벽돌 공장집의 아들이겠죠, 그죠? 벽돌 공장집 아이. 둘 다 부자입니다. 둘 다 이렇게 대립시켜서 마을 대표한 아이들이 다르죠, 그죠? 대립시켜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등장인물 소개도까지 끝이 났고요. 절 따라왔나요? 정리해주세요.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구성 단계 5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성 단계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발단은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의 제시, 보여주는 부분. 전개는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 위기는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 심화되는 부분. 결정은 클라이막스,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 결말은 그 갈등이 이제 드디어 해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발단 부분에 음실과 양지땅 마을에 각각 이사를 오게 됩니다. 누가? 부자. 물론 그 부자의 아이들이 유세아, 소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마을에 부자들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자, 여기 발단이면 전개는 당연히 갈등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갈등의 시작은 이사온 아이들 때문에. 왜 갈등이 생겨요? 이사온 아이들에 의해서 두 마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힘겨루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개는 이사온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사온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놀지 않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놀지 않았으니까 이제 또 갈등이 깊어져야 되겠죠, 그죠? 놀지 않게 되면서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두 육촌 사이에는 크게 뭐 싸울 일은 없죠, 사실 친척지간인데 늘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왔다 가는 이런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태 육촌 형인 근태가요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같은 마을에 있다가 그래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조금 해결돼야 되는 실마리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두 마을이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예 등지게 되는 거죠.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육촌형이 근태가 음실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성태와의 사이가 어색하게 된다. 그렇겠죠. 우리 왜냐면 이 음실과 양지땀은 서로가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편이었던 형이 일단 음실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 형은 음실 마을에 뭐 편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절정은 우리가 홍철식과 오토바이는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나요? 아까 그 양지땀에 이사 왔던 소비연의 이름 별명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홍철식의 별명은 홍탱크거든요. 홍철식과 소비연. 홍철식이랑 소비연은요 계속 어떻게 이제 근태와 내가 원래는 사이가 좋았던 사이가 얘가 이사를 가면서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조금 더 그냥 틈이 생긴 거죠. 조금 친척이 아닌 그냥 친구 사이에 뭔가 서먹서먹해진 사이. 자, 요거를 이용해서 홍철식이랑 소비연이요 이 두 사람을 부추겨서 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아닐까요? 얘들이요 싸울 이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그러니까 그 걔들은 힘 있는 아이들이죠. 여기 이사를 와서 그 마을을 대표하는 힘 있는 아이. 그 아이들이 싸움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 그럼 부추기니까 어때요? 힘없는 나랑 즉 성태랑 근태는 싸울 수밖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 홍탱크는 홍철식이에요. 별명입니다. 홍탱크와 소비연은 성태와 근태가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고 두 사람은 엉겨붙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엉겨붙어 싸움을 한다. 자, 결말은 갈등이 해결되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서로 힘을 합하고 폭력에 맞서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화합해야 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갈등 사이에서 해결이 돼야 되니까 두 사람은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태가요. 근태는 지금 둘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움을 요 결말입니다. 싸움을 하던 근태가 성태에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저 안 싸운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는데 갈등이 더 벌어지거나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도 형은 형인지 근태가 먼저 야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싸우지 말자. 자 그리고 니들 이제 나한테 부추겨도 우린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육촌형 정리 완료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이제 덜 적은 부분 있나요? 정리하시고 워크북 준비해 주세요. 워크북 넘어가겠습니다. 자, 6천형 양지 땅과 음실에서 일어난 일. 자, 일단 작품을 이해해야 우리가 비판을 하든 아니면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 자기 생각을 말하든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인공 나는 근태와 육촌 관계다. 육촌형 근태는 어떤 아이인가? 아까 했잖아요. 정리할 때 했었죠. 등장인물 정리할 때 근태는요 성태의 육촌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냐 하면 굉장히 착해요. 근데 공부는 좀 못해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인성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공부는 좀 못하지만 착하고 용감합니다. 아까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도 근태가 먼저 야 우리가 왜 이래야 돼? 이러지 말자. 자 이제부터 니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근태는 용감하긴 합니다. 그죠? 착하지만 착하고 용감하다. 공부는 좀 못해요. 자 나와 근태가 살고 있는 양지 땅과 음실에 아이들이 이사를 오게 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아이는 누구인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작품을 읽었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항상 모든 것의 기본은요 작품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 우리 지금 이 작품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제가 처음 부분에 전체적인 이런 어떤 내용이다 라고 작품에 써머리를 해줬지만 본인이 읽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보면 한신목장의 아들이면서 생김새는 꼭 계집아이 같다. 아까 음실 마을에 이사 온 것이 유세하고 양지땅 마을에 이사 온 것이 소비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세하는요, 목장집 아들이에요. 부자예요. 그 부자들이 한꺼번에 이사를 온다고 했잖아요. 별단에서. 이제 그 목장집 아들인데 단 몸이 좀 약해요. 몸이 좀 약해서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를 부리고 있잖아요. 자, 요 꼭 계집아이 같이 생긴 건 유세아입니다. 유세아. 그 다음
한식 목장의 관리인의 아들이면서 탱크처럼 생겼다. 유세아가 생각해 보세요. 유세아가 힘이 없어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얘가요 우두머리예요. 근데 우두머리 역할을 할 만큼 몸이 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장의 관리인의 아들인 이 홍탱크, 얘가 유세아의 경호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홍철식 또는 홍탱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벽돌 공장의 조카로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자, 벽돌 공장, 아까 양집단 마을에 이사온 아이 소비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소비연의 별명이 오토바이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빨리 따라오세요. 그 다음 거, 소비연이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학 온 아이들끼리 싸움이 난다. 그들의 싸움은 한 번으로 그쳤지만 그 후 마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마을의 아이들은 전학 오고 나서 지금 문제가 돼요. 왜? 서로 힘겨루기잖아요. 음실과 양집담의 힘겨루기, 또는 그를 대표하는 유세아나 소비안의 힘겨루기, 이렇게 힘겨루기가 되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후 마을의 아이들은 서로 미워하면서 싸움을 하는 사이, 대립하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와중에 근태는 음실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사를 간 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의 집에 오게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태와 나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대요. 얘기했었죠. 그 근태가 원래 성태랑 같이 같은 마을에, 양짓단 마을에 살고 있다가 음실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심부름 때문에 이사를 갔던 근태가요, 심부름을 위해서 성태 집으로, 육촌지간이잖아요. 성태 집으로 오게 되는데, 잠시 오게 된 그것이 이제 왔다 간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태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숨어야죠. 아까 했잖아요. 애들이 그걸 알고서 두 사람은 형제라고, 육촌이니까 친척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친척인데 서로 사이가 좋았던 친척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그걸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서 얘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싸우라고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근태와 성태가 싸움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떨결에 근태에게 주먹질을 하던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기 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근태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성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근태가 계속 내 이름을 불러댔다. 그만해 성태야. 나는 손을 멈추고 옆으로 비켜놨다. 근태가 씩씩거리며 일어나 코피 쏟아지는 내 얼굴을 제 손으로 닦아주었다. 왜겠어요?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근태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주먹질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퍼뜩 하고 든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 들겠어?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나라면 내가 나의 친척, 정말 친하게 되는 친척을 막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그냥 싸우게 부추긴 거예요.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내가 얘를 막 치고받고 하면서 그 순간에 갑자기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왜 얘랑 싸워야 돼?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보는 순간 더 때리고 싶었다. 그러면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던 싸움이었으면 끝까지 결과물을 보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원해서 싸운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전제로 할 때 본다면 아마 여기에서 왜 싸우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다음, 근태와 성태의 싸움은 가까스로 마무리된다. 근태와 성태가 싸움을 멈출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했잖아요. 근태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싸움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태가 성태에게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처음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거 보이죠? 자, 이 양지땀과 음식 대립을 시켜놓고 이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쓴 것이다. 작가의 말을 읽고 작품에서 다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6.25 전쟁입니다. 자, 작가 이현주가 봐보세요. 6.25 전쟁은 보기글 봅니다. 보기글. 자, 6.25 전쟁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민족의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일제압제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스스로 자기 운명을 열어갈 힘을 갖추기도 전에 그 무렵 세계를 둘로 쪼개어 대장 노릇을 하던 소련과 미국 두 힘센 나라의 발톱에 찢기어 형과 아우가 마치 원수인 양 서로 죽이고 죽어간 전쟁입니다. 아, 그러면 느낌이 오나요? 소련,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등장을 하고요. 그럼 아까 우리 그 유세아나 소비안 같은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이고 부자들이 막 이사를 들어올 때 부잣집 아들로 그 얘들의 어떤 위에서 군림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슬픈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해서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통일조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써본 것입니다. 주먹의 힘은 다른 주먹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근태와 성태로 하여금 홍탱크와 오토바이의 주먹을 이길 수 있겠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작가 이현주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배경으로 쓴 것이고 이 속에 사실 음실, 양지땀 요것은 그 당시 6.25 전쟁 때 강대국이었던 미국, 소련, 우리 이제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또 조금 분단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를 방금 읽었던 이 보기글에서 작가가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배경이나 인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그 성태와 근태의 싸움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배경 볼까요? 양지땀, 음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양지땀은 북한을 상징합니다. 북한을 상징하고요. 음실은 남한을 상징합니다.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마을의 대립은 사실 북한과 남한의 대립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인물에서 유세아는 음실이라고 했죠. 음실은 아까 남한이라고 했으니까 남한에는 누가 주도를 했어요? 미국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미국이 되겠고요. 자, 유세아는 미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지땀 마을에 이사를 왔던 소비언은 북한이라고 했잖아요. 북한에 주둔한 건 소련입니다. 소비언은 소련을 상징합니다. 즉 이런 거죠. 자, 음실과 양지땀, 즉 미국과 소련, 남한과 북한 이렇게 대립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배경을 보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봤을 때, 자, 나랑 근태의 싸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랑 근태의 싸움은 뭐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음실과 양지땀으로 나뉘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과 북으로 대립할 수 있겠죠. 근데 얘들이 싸운다? 6.25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가는 근태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려 이제부터 우린 안 싸울 테요. 싸울 테면 니들끼리나 싸워. 아이들은 우르르 근태와 나를 둘러쌌다. 그러고는 밤나무 숲 아래 흐르는 개울로 걸어갔다. 우리 뒤에는 유세영, 홍탱크, 오토바이 셋만 남아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근태가 말라붙은 내 코피를 맑은 개울물로 씻어주며 됐어. 이제는 서로 안 싸워도 되는 거요.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저 새끼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 자, 아까 얘기했죠. 얘들이 싸우게 된 건 얘들이 부추겨서 싸운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랑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된 이유도 있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화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건 우리 민족의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봐봐.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민족끼리의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강대국의 이권 다툼으로 분단이 되어서 전쟁까지 치른 한반도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육촌형에서 제시한 남북 화해 방법을 바탕으로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정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다 가능하죠, 그죠? 뭐 북한에 대해서 또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두 작품을 다 했기 때문에 두 작품 하고 나면 해야 될 게 우리가 글쓰기를 해야 하잖아요. 자, 오늘 논제가 뭐냐 하면 두 작품 속 등장인물의 대립과 화해를 살펴보고 제시한 화해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써보자. 자, 그러면 요 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참고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논제 밑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이라는 작품의 갈등 원인, 화해 방법 각각 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육촌형에 나타난 갈등, 그 다음 해결 방법.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통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분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요거를 각각 작성을 해서 첫 부분에는 당연히 학이랑 육촌형 두 작품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가운데 부분에는 황순원의 학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대립 갈등하다가 이러한 화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되고, 육촌형에서는 또 역시 육촌형에 대한 갈등 화해 사항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끝으로 해야 될 게 이 두 작품 속에서 나는 이 남북 분단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부분, 이 두 작품 속에 특별히 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또는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쓰고 돕는 게 아니라 글을 완성하고 나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저한테 보내면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여러분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글까지 완성하시고 꼭 보내고 연락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